오늘의 멘토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어쨌든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제 계속 1일 하지 마라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죠. 지수랑 상관없는 매매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하락세를 예측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이렇게 하락세가 조금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락세에 맞춰서 매매를 하면 돼요. 사실 2018년 이후로 2020년 초반까지는 계속 하락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많이 나요. 어차피 지수랑 상관없는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지수가 좀 빠져내려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할 만한 매매를 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건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막 밀려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기업들이 빠져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장본인인 기업들, 역시나 대기업들이겠죠. 너무 큰 대형주들 우리가 봤을 때 시세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매매를 좀 피하는 게 맞고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책을 보면서 할 필요도 없고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게임 산업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졌다 해서 집에서까지 게임을 안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게임 산업들 역시나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집에 있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영화관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주 결국엔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아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된다고? 둔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게 뭐 있을까? 거기다가 세계가 이상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많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식음료 파트들도 우리가 역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섹터들이긴 한데요. 고려 아연과 같은 그런 원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CJ 대한통운과 같은 그런 물류 택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역시 관심 가지면 좋다라는 것과 요즘에 큰 마트 가기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다 보니까 편의점을 자주 찾는 분들도 많고 혼술족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편의점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리테일 붙어있는 기업들 체크를 좀 잘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산업에 대한 섹터들이 완전 다 죽었는가? 역시 OLED 장비 업종들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기업들 정말 많이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쉬었잖아요. 쉬었다는 말은 결국 다시 탄소 배출권 이슈와 함께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증시가 떨어진다고 하락장이 온다고 무서울 시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증시가 떨어지는 게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종목을 잡아놓고 물려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뿐인 거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기업들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하락세가 별로 무서운 게 아닐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락세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락장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나쁜 사람들은 아마 지금 주식에 많이 물려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태가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하셨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장세가 나오든 간에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장이 안 오고 상승장이 나오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상승장이 나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걸 왜 어려워하죠? 우리가 현금을 지금 마련해놓고 상승장 나오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지금 현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납니까? 주식이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들을 좀 잘 잡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해드렸던 말씀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 그런가? 미국 경제 성장이 지금 가파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전부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건지 미국에 투자할 건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를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인건비가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데다가 결국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왜 우리나라에 지금 원화를 사서 놔둬놓을까요? 결국 달러를 사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화 유출이라고 하는
하는 부분들도 조금씩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러나 그게 점점 진행이 된다면은 역시 우리나라 증시를 지탱해 줄 만한 힘은 개인들의 매수세만 남아 있는데요. 개인들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막히게 되면은 어떤 돈으로 이제 매수하게 될까요? 결국 그것도 끊기겠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섹터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팔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시고 코로나 이후에 적자가 난 기업들은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서 괜찮은 기업, 떨어져도 더 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놓고 그냥 기다려버리는 조금 중장기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볼만한 섹터들이 많다. 게임주나 식음료, 또 뭐 택배, 리테일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멘토님의 말씀 중에서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저희는 전화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대한항공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2,150원에 30%요. 네, 32,150원에 30%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달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요? 한 달?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멘토님, 아까 이제 뭐 중장기로 또 볼만한 것들도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단기간엔 조금 안 좋을지라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일 것 같다라는 건 맞는데요. 가격이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을 사는 게 목적은 아니고 네. 결국 싸게 싸게 사서 사야죠. 네.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기업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대한항공이 15,000원대부터 지금 30,000원대까지가 논스톱으로 이번 올해 한 번에 다 올라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올라가야 될 주가가 단기적으로 다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올라왔는가. 일단 뭐 실적이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다는 특징이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뭐 항공업계 쪽이 여행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큰일 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물류로 얘들이 조금 이렇게 숨통을 돌려서 또 이 실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서 좋은 흐름을 뭐 예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도 역시 단기 호재인 것뿐인 거지 장기적인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결국 비싼 가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갔을 때 답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지금 27,000원이나 이제 25,000원짜리가 저점 자리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 개선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변수들을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볼 때 죄송합니다. 지금 뭐 걸려가지고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때 25,000원대에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오거나 변수 때문에 주가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챙긴다는 느낌보다는 변수에 놀아나면서 시세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자리 투자하지 마세요. 네, 이런 자리는 우리가 시끄럽기만 시끄러울 뿐 대응을 못하게 되면 물리고 대응을 잘하게 되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실력이 없다면은 계속 이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저는 적극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25,000원짜리까지 내려가더라도 큰 문제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빠졌을 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빠졌을 때 비중을 늘려버려도 되는데 지금 비중이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지수가 안 밀린다고 한다면 29,000원에 딱 맞고 이렇게 반등 나와서 단기 반등 나와서 한 3만 원 초입부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걸 애초에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대한항공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저희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건설요. 네, 현대건설 매수가 비중은요? 51,000원에 10%.
네, 5만 1,0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그래도 수혜권에 있으시네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많이 아무래도 빠졌어요. 지난주, 그죠? 금요일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멘토님 갑자기 지난주에 저도 이제 장 마감에 이렇게 차트를 보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길래 이거 왜 이래 싶었더니 그 영업 이익이 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근데 리포트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현대건설은 다 좋게 보더라고요. 이거 일회성 비용이니까 괜찮다. 수주 실적은 문제가 없다.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수익권에 있으시기도 하고 조금 네. 더 가져가 볼까요? 저는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은 팔아요. 그래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차트들을 보면 항상 깨끗하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은 뭐 보조지표도 많이 쓰고 하시는데 저는 보면 차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뭘 보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데 뭘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표현하기에 속된 말로 인간지표라고 불러요. 예, 근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사람이 심리를 읽고 그 사람들과 반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왔다. 그럼 그 리포트 좋은 걸 본 사람들은 이걸 뭐 하려고 할까요? 사려고 하죠. 사려고 하겠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팔려고 하나? 아니요, 좋은 게 나왔으니까 더 들고 있는 가져가려고 사람들 더 하겠죠.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매도 물량이 나올까요?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리포트를 보질 않는데 리포트를 보고 현혹되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있을 정보력이 수도 좀 부족하거나 또는 뭐 뉴스를 많이 보시거나 네.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참고하다 보니까 뉴스를 찾아보니까 좋다는 이야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실력 없는 사람들이 주로 뉴스와 그런 리포트에 현혹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리포트에서 좋은 말 나오면 실력 없는 사람들은 갖고 가거나 삽니다. 네. 그럼 우리가 왜 뭐 한다고 사요? 무조건 주식은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좋은 말이 나왔으면 저는 무조건 팔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보는 네. 지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리포트가 좋게 나왔다고 한다면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개인들 투자자들 지금 못 팝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면서 지금 또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없었으니까 돌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좋을 것이다. 왜 좋을 거면 자기들 인생을 다 걸어보고 그냥 회사 건물 다 팔아서 사지 그래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내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거 반대로 했을 때 욕을 많이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아니 현대건설 지금 추세가 너무 좋고 이렇게 우상향 쭉쭉 가고 있고 조정 조금 들어갔는데 이걸 팔아라고 하다니 쟤는 실력이 없어라고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제가 말하는 거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나 전문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근데 저는 제가 욕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 사람이 주식의 이치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면은 그 종목은 안 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는 뭔가 좋다고 소문난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당연히 어떤 자리일까요? 현대건설 지금 나쁜 상황인가요? 좋은 상황인가요? 실적을 봐도 좋고 차트를 봐도 좋고 리포트까지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수익이 났음에도 안 판 이유가 더 좋을까 봐였을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늘 떨어지고 주가가 쭉쭉 밀려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는 이유는 결국 다시 올라갈까 봐 아닙니까? 그죠? 시청자님? 조금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안 여기서 팔잖아요. 그죠? 수익을 챙겨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제가 방금 내년까지 좀 말씀드렸던 가야 내용이에요. 수익을 챙겨야 될지 팔아야 될지 저에게 상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노하우가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리포트가 네. 좋은 게 나오면 다 팔아버린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거 안 들고 갑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거 6만 원대까지 갈게 안 갈 거다. 6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항 지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면은 버겁다. 더 이상 가기 힘들다라고 조언을 여러 번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6만 원대에 매도하시고 그 전까지 그냥 계속 매도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들고 갈 이유가 별로 없는 자리니까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건설을 추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추천하는 걸 보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거다.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모두가 한 입을 모아서 추천하는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 네. 이거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다들 현대건설 아직까지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 시청자님은 생각을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역발상 투자예요. 저는 여기서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떠한 지표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심리상 이런 자리는 주가의 변동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더 크게 가기 힘들고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상담 전화가 올 기업이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향후 한 네. 6개월 동안 보세요. 상담 이거 엄청나게 올 거예요. 현대건설.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53,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역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때 네. 욕심내지 마시고 55,000원대부터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53,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면 그냥 아유 내가 수익을 못 챙긴 게 화근이었다. 아유 내 실수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다 정리해버리시는 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 매매 방법을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건설 도와드렸습니다. 멘토님 같은 경우는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 그때 본인의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피플바이오 네, 피플바이오 매수가 비중은요? 26,000원에 10%에 네, 16,000원에 10%.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공모 이제 상장하고 얼마 안 아니 돼서. 26,000원. 아, 26,000원이요. 예, 어쩐지 이제 수익을 보고 있으신 구간이었는데 26,000원이면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6월경 6월쯤. 알겠습니다. 그때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치매 진단 키트 때문에 뭐 아두카누밥 얘기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아,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그때 이제 뭐 아두카누밥 허가 승인 근데 그 올 초였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 이후로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뭐 힘을 못 내고 있고 거래량도 너무 적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그 길 가는 사람이 예. 되게 이렇게 훤칠해 보이는 사람이 네. 그 혹시 와가지고 조상님의 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 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좀 지내시죠. 돈을 한 500만 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네. 하실 거예요? 미치셨어요? 미치셨어요? 네. 왜 그러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피플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은 그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과 지금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이 투자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한 2개월 된 2개월 거예요. 되셨어요? 아니요, 피플바이오 말고 투자 전체 경력. 한 5개월? 5개월 되셨어요?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목소리로 듣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제가 훨씬 더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해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주식에서 계좌에서 돈 다 빼버리세요. 가능하다면 그냥 계좌에서 돈을 다 빼버리세요. 일단은요. 나중에 다시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거짓이 판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뜬 소문만 판치는 곳이고 어떻게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가고 싶어서 만들어진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선량하게 열심히 일을 통해서 내 에너지와 내 몸의 에너지와 노동과 내 시간과 나의 젊음과 이런 것들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여기서 쉽게 날려먹게 만들어놨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치매 진단 키트 그 물론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지금 잘 보세요. 2018년에 매출이 1억입니다. 1억이에요 매출이. 그 동네 슈퍼마켓도 1억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019년에 9억이고요. 2020년에 5억인데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매출이 0원입니다.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보내요. 네, 동네 집 앞에 있는 식당도 이거보다 많이 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런 기업의 치매 진단 키트 하나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 위험이 크지 않을까요? 그게 대박이 날지 안 날지도 몰라요. 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사람의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대박이 나는 건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정말 판매가 되었을 때, 성공시켰을 때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든다라고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나 앞으로 우주에 날아갈 거야.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우주여행 내가 시초가 될 거야.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영화 감독이 되겠어. 그것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는 그 말이 뉴스가 되고 뉴스가 사람의 투자 근거가 돼버려서 그냥 속아서 사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셨을 때 뭐 아니면 도예요. 잘 되면 진짜 대박이 날 수 있겠죠. 치매 진단키트 제대로 된데 아무데도 없는데 이 기업이 진짜 만든다면은 앞으로 정말 얼마나 벌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시청자님은 지금 돈 그냥 이 10%는 계속 평생 동안 찾을 수가 없는 그냥 미지의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면은 안 좋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은 시청자님이 준비가 조금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먼저 하고 계시구나. 돈부터 이렇게 집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빼세요.
빼고 준비부터 좀 합시다. 적어도 매출이라는 건 좀 보고 투자해야 되고 영업이익을 보고 속지 않을 정도의 이성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나요? 예. 저는 그래서 피플바이오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술적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건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4,000원 자리가 딱 지지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0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상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상급등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겠죠. 그죠? 예.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3만 원대나 3만 2천 원대나 빠르게 수익 챙겨서 나오시고 그리고 여기서 수익 챙기든 어떻게든 돈이 나왔으면 그거 계좌에서 돈을 바로 빼버리셔야 돼요. 다시 재투자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종목 하나도 새로 사지 마세요. 예. 네, 그래서 24,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은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 만약에 무너지면은 아이고 내가 지금 속을 뻔했구나 크게 다칠 뻔했구나 생각하고 24,000원에서 빨리 나오신 다음에 똑같이 계좌에서 돈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이든 다른 방송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보시면서 좀 감을 터득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예. 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예.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피플바이오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더네이처 홀딩스 네, 더네이처 홀딩스 매수가 비중은요? 65,504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그쵸? 예. 예, 이거 그런데 이제 혹시 음. 좀 이게 1대1 무상증자를 한다 그래갖고 네, 그러네요. 조금 금액이 작아요. 조금 진입을 해봤거든요. 아, 예. 예, 진입을 했는데 혹시 이게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괜찮다 싶으면 한 5%라도 더 살까 해갖고 전화드려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이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셔서 연락을 주셨는데, 자,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더네이처 홀딩스는 더 담아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방송에 나오는 사람 말대로 하지 마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항상 경고 문구 나가지 않나요? 투자 맞아요. 판단의 책임은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네. 그리고 네. 본인이 다 결정을 하고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좋다고 한다 해가지고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제가 팔아라고 했는데 급등한 종목들도 많고요. 네. 제가 사라고 했는데 안 가고 머물고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신이겠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치에 맞는 매매를 해라라고만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주제 넘게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냥 이치에 맞는 매매를 하자. 특히나 어르신들이 인생을 겪어가면서 사시면서 다들 겪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헛된 건 없다. 불로소득은 없다.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이미 늦었다. 남들 따라다니지 마라. 이런 이야기 저는 어릴 때 정말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식만 하시게 되면 다들 그 본인들이 이렇게 많은 또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안 지키세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제발 좀 경각심을 가지세요. 어르신들 아이고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 듣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네이처 홀딩스도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매출이 나쁜가? 나쁜 기업은 아니죠. 영업이익도 좋고 하죠. 그래서 이 상장되는데 나쁘지 않았고 상장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카메라, 소형 전자기기, 차량용 전자제품, 액세서리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퀴즈 이렇게 하면서 패션 업계도 좀 하고 있고요. 지프 여행용 가방 이런 것도 하고 있다. 뭔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매출의 신장을 좀 노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무상증자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1대1로 1대1로 한다. 그게 뭐예요? 한 주당?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한 더 주를 준다는 더 준다. 네. 그러면 어때요? 수익이 생기는 건가요? 수익이 생기지만 이제 권리락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고 주식이 그냥 또 낮아지는 다 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네. 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한다고 하면 무상증자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급등을 하고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폭락을 했다가 바닥을 기다가 나중에 회사에 가치가 조금 좋으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무상증자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왔을 때 뭐 해야 될까요? 팔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걸 지금 더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치예요, 이치. 여기서 더 네. 사고 싶냐, 안 사고 싶냐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욕심이 만족이 됐다면 더 안 사도 되는데 욕심이 나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더 사라고 했다고 산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욕심나니까 돈 더 벌고 싶으니까 그 욕심에 내가 사무쳐서 더 산 그렇죠. 거지 절대로 누구의 맞습니다. 뭐 의견 때문에 뭐 더 사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네, 팔았다는 맞습니다.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에이, 무서워서 팔게 된 거지. 맞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팔게 된 거지 내 마음 때문에 팔게 된 거지 누가 팔아라 해서 판 게 아니에요.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네, 그걸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청자님이 저는 욕심 부릴 이유가 없다. 이 치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네.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고 지금 여기서 네. 시세가 변동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수익은 챙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7만 원부터 7만 5천 원까지 그냥 빠르게 분할 매도 지금부터 절반 매도 하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아까 이제 상담하기 초입부에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런 거예요. 소액이라서 그냥 또 대충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 봤어요. 무상증자 한다길래 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예, 네. 주식 투자에서는 소액이라도 소중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들어갔으니까 수익이 나는데 아유 이거 내가 더 많이 샀으면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사고 싶은 거니까 그 생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고. 예, 네, 그 감사합니다. 생각을 버리시고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처음부터 비중을 화끈하게 들어가 버릴 정도로 분석을 많이 하고 매수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저는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더 네이처 홀딩스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이제 세미나가 있으시다고요, 벤토님. 네,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상담을 보시면은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니 더 네이처 홀딩스를 상담했으면 저기에 대해 기업에 대해 설명을 좀 많이 해주지라고 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검색해서 나와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경제 방송을 보면서 단 한 명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치대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기본에만 충실하게 되면은 주식은 손실 날 확률은 정말 줄어들게 되고요. 수익 날 확률이 정말 높아지게 돼요. 근데 이게 다 조바심 때문에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은 마음에 다 그르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치, 기본이 뭔지 지난주부터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그 기본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막 못 가르쳐 드렸던 내용들 이번 주에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좀 되뇌어 본다 생각하고 저한테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또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참 이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주식의 기본에 저희가 충실할 수 있을지 멘토님의 주챔쇼, 주챔TV에서 그 비법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스피드 상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아모레 G 61,000원에 15%입니다. 일부 손절하고 아래에서 다시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모레 G가 진짜 뭐 8만 원 부근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부여하신 분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좀 그만 멈출까요? 하락세를 어떻게 아니요. 보세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아모레 퍼시픽하고 아모레 G는 제가 사지 마라. 최근에도 계속 이야기해드렸고 이거 네. 산 분들은 그냥 일단 들고 가라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나쁘지 않거든요, 회사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사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살 이유가 없는데 사서 문제가 터진 것뿐인 거지 안 샀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기업이에요.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으면 되는데 내가 빨리 사가지고 지금 이제 반등 나가지 않을까 혼자 현혹돼가지고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고 혼자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 말 안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유를 좀 가지세요라고. 그래서 그게 기본이에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이 저질러졌어요. 뭐 손들었다 다시 사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미 저질러진 것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요건 빠져도 55,000원 이하까지 빠지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5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비중을 한번 더 실어가지고 이번 일을 통해서 다음번에 내가 서두르지 않고 섣부르게 매수를 안 하는 것을 경험 삼아서 그 경험을 이제 앞으로 나의 자산으로 좀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55,000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니까 그냥 들고 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몽이님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54,800원에 30%쭉 홀딩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코로나 대표적인 수혜주로 잘 올라가다가 올 초까지 올라갔죠. 조정을 한 4만 원대까지 받았는데 요즘 그래도 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조금 더 갈까요? 네, 제가 늘 말하는 거죠. 강남처럼 될 땅인 허허벌판을 보고 여기는 재개발이 있겠다라고는 알 수 있는데 강남 땅을 보면서 야 이건 이 건물이 높은 거 있는데 저거 무너뜨리고 더 높은 거 세우겠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똑같아요. 저는 투자를 할 때 강남처럼 될 땅을 사야지 강남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거는 강남이에요. 누가 봐도 고층 빌딩의 저 위에서 지금 매수하셨고 까만선이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여기서 더 간다 안 간다를 맞추는 전문가는 없어요. 그냥 때려 찍었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맞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여기서 누가 때려 맞춥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분석을 해야 돼요. 뭐죠?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밑으로 밀렸을 때 5만 1,000원, 5만 2천원짜리가 무너지게 될 때 역시나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셔야 되는 기술적인 매매가 필요한 자리고요.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들고 가셨을 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단기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하셔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5만 2천 원짜리 손절 자리 드려보도록 하고요. 6만 원부터 6만 5천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빠르게 다 정리를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발칸짱님께서 태경케미칼 14,000원에 70%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떨어질까 봐 무섭네요.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수익을 보고 있으십니다. 2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태경케미칼도 이제 강남처럼 되고 있는 종목이죠. 워낙에 또 집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 영화도 있고 한데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딱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가져가고 있을 때 태경케미칼이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는 지금 매도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더 가면 제가 욕을 먹어요. 그렇죠. 다시는 문현진한테 상담하나 봐. 제가 실력도 없는 놈 이러고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가져가라 했는데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찬양을 합니다. 어. 이야 문현진 대박이다 이러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서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몰라요. 이거 더 갈지 안 갈지는. 근데 지금 확실하게 시청자님 계좌에는 찍혀 있습니다. 수익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수익은 파는 사람의 것이지 들고 가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님은 지금 매도하셨을 때 수익이 약 한 40%대가 이렇게 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매도를 하셨을 때요. 매도 안 하면요. 그게 다 꿈이에요. 신기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시청자님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매도하시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매도해서 더 갈까봐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련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는요. 나의 욕심의 크기만큼 하게 되는 거고 매도를 할까요 말까요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못 팔겠는가, 팔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냥 당장이라도 절반 정도 매도하셔도 충분하다. 여기서 만족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만족이 안 된다면 더 들고 가세요. 대신에 들고 갔는데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다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내가 욕심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매도하겠다 결정을 했으면 그 이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뭐 좋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로는 미련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22,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더 이상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23,000원, 5,000원에서 그냥 매도하고 나가자. 미덕을 좀 가져보자. 양보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케미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좋은 하루 님께서 GS 글로벌 그리고 썬데이토즈 중에서 신규 매수 문의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난주 GS 글로벌에 대해서 멘토님이 좋게 평가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쵸? 아닌가요? GS 리테일이었나요? 네, 리테일은 좋아요. 그렇군요. 글로벌은 별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렇군요. 우상향한 차트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우상향 할 종목이 좋지 우상향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GS 글로벌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떨어지는 그렇죠. 거 지금 아니에요? 차트를 보시면은 요 바닥에 1,700원대부터 해서 우상향으로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세가 이미 나오고 있고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 2018년, 19년에 비해 좋아졌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실적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저는 이 기업보다는 훨씬 더 좋다 생각이 드는 거는 썬데이토즈죠. 왜? 얘는 우상향을 하지 않고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죠. 그러면 이 기업은 매출 한번 보자고요. 매출 보니까 2018년 86억인데 지금 130억입니다. 그럼 돈은 더 잘 벌고 있어요. 자, 돈 못 버는데 주가가 올라간 기업이 있고요.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이 있어요. 미래가 어떤 기업이 더 밝을까요? 저는 현재를 보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투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까요, 안 갈까요? 물론 두렵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요. 그러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사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재개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썬데이토즈 매수 가능 사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썬데이토즈 매수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스피드 상담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전화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지금 M게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네, 11,800원에 100%. 네, 11,800원에 100%. 이 종목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M게임도 사실 뭐 많이 올라온 종목이긴 해요. 그죠? 심지어 지금 100%를 들고 있으신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진짜 이제 방송에서 제일 싫어하는 비중이 100%예요. 위험하죠. 네. 저는 지금 거의 한 8년 동안 방송하면서 100% 비중을 들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그냥 과감 없는 그냥 완전 난도질을 해버리거든요. 네. 멘트로 그냥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게 100% 주식을 산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상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확신이 있을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0% 샀는데 누구 말을 믿어요? 내가 100%다 샀다는 말을 결국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올인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올인한 상태에서 두렵다는 것은 비중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비중 100%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나 이게 나의 절호의 찬스고 내 인생을 정말 걸어봐도 되겠다 싶은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N게임, 저는 잘 모르지만 시청자님이 뭔가 대단한 뉴스라던가 N게임 회장하고 친해가지고 N게임 회장이 뭐 어떤 뉴스를 알려줘가지고 100%다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확신이 필요한데 비중이 100% 들어갔는데 상담을 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는 비중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그냥 한 달 조금 더 돼가요. 네. 한 달 조금 안 되신 분이 이렇게 N게임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주가가 엄청 급등되어 있는 자리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3, 4천 원대 있던 기업이 지금 12,000원대까지 3배 올라왔습니다, 이미. 예.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지난 작년 3, 4년, 20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1년 지금 이 N게임이 상장된 이후로요. 2010년 이후로는 10,0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근 8년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수익 중이란 말이거든요. 그죠? 예. 다 수익 중인데 지금 뭐 하고 싶을까요? 다들 그냥 들고 가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수익을 내고 싶지 않을까요? 예. 네, 수익 내고 싶은 자리에 왜 비싸게 사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비중 100%나 들어갔다는 말을 제일 어리석은 행동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중이 정말 잘못됐어요. 이런 자리는 비중 100%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점에서 이 기업은 정말 되겠다 싶을 때 비중을 천천히 늘려나가는 게 비중을 늘리기 제일 좋은 전략이고요. 이런 자리들은 비중을 이렇게 함부로 늘리는 것은 그냥 도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만 원으로 10,000원 못 버는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도 1억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서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건 단기 투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차트를 보았을 때는 11,000원짜리가 지금 최근에 단기 저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자리를. 지금 차트 보니까 어때요? 제가 까만 선 2개 걸어놨는데 아래쪽 자리가 11,000원짜리입니다. 보이세요? 예. 저 자리를 맞으니까 얘가 올라가죠. 그죠? 예. 11,000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기가 무너진다는 말은 11,000원을 지킴에 성공했다는 건가요? 실패했다는 건가요? 실패했으니까 무너지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럼 11,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손절하는 건가요가 아니라 기준이에요.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뒤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1,000원 무너지면 무조건 손절할 거야 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11,000원짜리가 저는 저항 지지에서 지지 라인으로 체크가 되니까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고 1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게 싫어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청자님의 결정이니까 존중합니다. 그게 싫으시면은 그냥 8,000원이나 7,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만 가야 됩니다. 언젠가 본전이 오겠지라고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거는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예. 11,000원 지지가 된다면은 그냥 단기 이렇게 상승 나올 때 본전 이상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한 3% 수익 내고 나오세요. 크게 수익 내지 마시고 3%면 됩니다. 3% 수익 내고 그냥 나오시길 추천드리고 11,000원 무너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저기 한일 현대 시멘트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42,300원에 10%고요. 예전에 상담 한번 한 적 있으세요, 시청자님? 예전에 이거 갖고 상담한 건 아니고요. 아, 그러셨어요? 다른 종목 갖고 상담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예전에 또 이 종목 네네. 한번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네네. 요즘 뭐 굉장히 수급도 부진하고 조금 네네. 힘들어 보이네요. 차트를 봐도 어떻게 좀 더 기다려보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초보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상승하고 횡보하는 기업들은 사지 마라 이야기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런 거는 보통 물량을 팔아내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상승하고 횡보하고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사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물론 상승한 기업 자체가 떨어질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사는데 보면 상승하고 난 다음이에요. 왜? 그때서야 소문 나거든요. 아니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한 전문가들 왜 없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좋다고 추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바닥에 있을 때 좋다고 해요. 왜? 시멘트는 작년에 제가 좋다고 했었어요. 시멘트 관련주들 올라갑니다라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좀 콧방귀를 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급등하고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빠져내려가니까 이제 또 문제가 터지죠. 제가 지금 보는 게 현대건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나중에 큰일 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자리들 대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손실이 좀 크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다행이에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저는 그때가 한 3만 원, 그러니까 상승하기 직전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 매수하면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3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어차피 안 팔면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중이에요.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다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만 원이나 3만 2천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이거 그때까지 안 내려오면 전화를 아무 뜻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네, 3만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내려와야 그때서야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3만 원, 3만 2천 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까지 안 나오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고점 다시 뚫고 올라갈 거예요. 시청자 매수가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해요. 네, 저기 많이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시간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 여기 앉혀놔도 모를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3만 원, 3만 2천까지 빠질 때까지 그냥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일현대시멘트까지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한 분 한 분 정말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월요일장 열심히 상담을 도와주신 멘토님과 그럼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